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상위에 좀 머물러 있는 기업인데, 어제 그 시총 묵직한 녀석이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시세를 만들어 보였죠. 그래서 아마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고서 좀 많이 크게 피해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관련해서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 이제 파미셀입니다. 그래서 파미셀을 한번 좀 살펴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그래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자리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알테오젠 차트입니다. 기존에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에 4위에 머물러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총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하한가, 저가까지 하한가 기준이고 종가가 25% 가까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많은 시총의 금액이 이제 증발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라고 놓고 본다면, 자, 우선은 이제 5월 6일 날 좀 5월 4일 뭐 이때쯤 이제 크게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계속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최소 2.5조 정도의 기술 수출이 기대된다.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었는데, 자, 이 기술 수출이라는 걸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한 기업의 꽃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제약 바이오 쪽 기업 쪽에서는 뭐랄까요, 최종적으로 임상을 전임상부터 1상, 2상, 3상을 다 거쳐서 이제 최종적인 임상 승인을 다 받고 판매 허가를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판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기대에다가 베팅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말고도 또 하나의 어떤 기업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술 수출입니다. 기술 수출은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도 충분히 수출을 할 수가 있고요.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다 로열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임상을 전부 다 성공을 했을 때 받는 그런 부분, 그런 소득적인 부분이 말고도 중간 과정에서도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도 매출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무제표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연 매출이 평균 뭐 100억대 초반에서 뭐 이제 한 300억, 다시 1분기에 100억이니까 올해는 뭐 그래도 한 300억 좀 언저리 좀 넘거나 하겠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익면이 감소가 4년 연속 적자를 유지를 해도 상장 폐지에 당장 이렇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걸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적자가 유지되더라도 당장의 어떤 상장 폐지 쪽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임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감안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매출 같은 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지금 뭐 한 매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그쵸?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 2조 7천억 원 정도면 이거 매출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매출액 대비해서 2.5조 정도다. 최소 2.5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었던 건데, 이제 어제 문제가 됐죠. 어제 갑자기 장 마감하고 나서 어떤 이런 이슈가 떴어요. 분식회계에 대한 썰이 이제 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제 실시간 검색 1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해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회사에서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는 좀 회복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장 중에 이제 절반 정도까지 갔었다가 지금 또 다시 이렇게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회복을 못한 상황이긴 한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보면 보입니다. 갑자기 어떤 기사를 띄워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가장 좋은 거는요, 이제 물론 시간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기는 한데,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이제 의심스러운 것이 떴을 때,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좀 이렇게 시장에 노출이 됐을 때는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뭐 전화 연결도 하기 힘들겠죠. 많은 전화가 폭주를 하겠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회사 사이트를 좀 빨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신다든지, 그래서 어떤 그런 공시 내용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게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주식 담당자 쪽에 연락을 하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회사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이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기사가 왜 뜨냐,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강하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또 좀 그쪽에서도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사실일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내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당장에 아닌 경우에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눈치 있게 좀 전화를 해서 눈치 있게 좀 캐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내가 정말 관심 갖는 기업인데 갑자기 뭐 일어날 수 없는 좀 뜬금없는 어떤 찌라시가 터졌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주가의 손실이 클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샀다라고 쳤을 때도 여기서 이만큼 하한가를 맞았는데, 그쵸? 여기서 하한가 꼭대기에서 맨 끝자락에서 하한가 자리에서 매도를 할 게 아니라 그나마라도 건지겠다라고 하면 이 뭐 때문에 빠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바로 회사에 연락을 하면 그것만큼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좀 정확한 편이니까, 그쵸?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는 가장 근접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쇼크성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됐는데,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 자체가 15%인데, 그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소식들을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동안 올라온 프리미엄을 그냥 이 부분에서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좀 미리 반납했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0선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원 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후로 조금 웃돌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어떤 또 공시를 한번 정확하게 내놓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줄 수도 있는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급하게 달려가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춤한다. 이제 한 번의 어떤 파동은 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회사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 물리신 분들이라면 회사 홈페이지를 좀 자주 들어가서 그런 전달 사항을 좀 확인을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위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글쎄요, 좀 힘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 일단은 그 다음에 파미셀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어떤 추세를 좀 벗어나 버렸어요. 그쵸?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파락을 하더라도 강하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을 보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파락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20선을 계속 두들기면서 어떤 적정 주가 밴드 내에 상단에 계속 머물렀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렴하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 그쵸? 그런 식으로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은 점점점 약발이 떨어지고 있죠. 그쵸? 램데시비를 모더나 램데시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점점 주가가 오히려 빠져요. 그러면 재료가 거의 다 소멸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파미스의 지금 정도면 일단은 저라면, 그쵸? 여기서 더 위로 먹겠다는 욕심보다도 오히려 여기서 내일 장대 양봉이 뜨더라도 일단 기준에 맞게 나는 매매하겠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일단 오늘 21,500원 부근을 못 지켰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1,500원 정도가 저는 좀 어떤 기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 잡아서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뭐 전량 그냥 매도를 하시든지 그런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때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럽게 저의 의견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빠진 채로 거기서 다시 저가 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올라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에 맞게 매매한 거니까요. 그쵸? 또 그렇게 교훈을 하나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는 그냥 됐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일단 추세는 이탈했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 가격이 되는 게 21,500원이었는데 오늘 좀 이제 부근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 그런 단가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두 종목을 소개하다 보니까 영상이 거의 이제 10분 가까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제가 오늘 조금 그래도 시세가 났던 게, 자, 여기 보시면 5월 31일도 소개를 해드렸고 6월 3일도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일약품, 그쵸? 제일약품
5월 31일, 6월 3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약품 이 가격대 지지받으면 갖고 있어라. 그쵸?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도 잠깐 슈팅이 좀 나왔어요. 오늘도 고가까지 9%, 그러니까 10% 정도 계속 이렇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동일합니다.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속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45,000원 부근까지는 좀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45,000원까지 일단 단기 목표가 잡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라인 깨지 않으면, 37,000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배럴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6월 3일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어요. 사실 배럴을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조정이 나오기도 했죠.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5월 19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어떤 그런 단기적인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고 코로나는 종식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우리가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렸던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린 모나미, 그쵸? 모나미 어제 말씀드렸어요. 6월 3일 영상입니다. 자, 지금 뭐 이런 라인대가 지지 라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스토캐스틱이 바닥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나미 보시면 오늘 이렇게 급등을 또 보였죠. 이게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패턴과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어떤 이런 큰 의미 있는 봉을 만들고 나서의 그 뒤에 움직임에 따라서 추가 시세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물론 테마적인 것들이나 이슈에 따라서도 움직이겠지만, 그런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도 패턴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나미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올라갔죠. 고가까지,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27%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게 아무래도 좀 스토캐스틱 같이 반영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그쵸, 어제 자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인 거고, 여기가 어제 자리인 거고,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린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스토캐스틱 바닥 부분.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추천을 아침에 드렸고,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8시 52분에 항상 장전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모나미 시가 밑에서 잡아라, 현대제철도 시가 밑에서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좀 약해서 빨리 매도를 했어요. 빨리 쳐낼 건 빨리 쳐내야죠. 근데 또 빠르게 1%라도 수익 보고 나오신 분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 대응 전략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3분봉 놓고 보면요, 우리가 시가 아래에서 바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시가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데 잠깐이라도 튀었을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고, 금방 푹 빠졌다가 다시 되돌리면 이건 더 못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 그래서 회원님들은 거의 그냥 본전 부근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모나미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겼죠. 모나미는 자, 시가 밑에지만 시가 밑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지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여유롭게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모나미 실제 매매한 회원님들 인증입니다. 이제 3% 정도 수익 보신 분, 뭐 36만원, 그 다음에 4%대, 5%대. 그러니까 더 끌고 가도 되는데, 중간에 이제 9시 반 정도 기준 잡고, 이제 좀 탄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매도하니까요. 그쵸? 그런 전략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타는 단타답게 대응하면 돼요. 자, 여기도 이제, 이 회원님은 다른 분이신데, 이제 우리넷도 제가 스윙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오늘 방금 인증을, 매도를 하시고 인증을 잠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윙으로 좀 10% 정도 수익 보고, 나머지 좀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수적으로 제가 이제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약 수익에서 그냥 일단은 수수료만 챙기는 부분으로 했다가 나머지는 좀 이렇게 가져오는 전략,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이제 유튜브 추천주도 한번 제가 공식적으로 또 드려야겠죠. 아이고. 자, 일단은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이로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도 좀 노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림 자체가 조금 사실 찝찝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보다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15,000원 부근에서 잡아보시는 전략이 어떻겠느냐, 그쵸? 요런 라인 때 지금 여기는 어딘가에 기대기는 조금 버거워요. 사실상 어떤 지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량들이 있는 라인까지 왔을 때 접근해 보시는 방향으로 해서 이 종목 한 10,000원 기억을 해 두셨다가 15,000원 부근에 왔을 때 한번 내가 담아가는 전략, 좀 빠른 단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하이로코리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추가적인 추천주랑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진짜 많은 회원님들께서 문의를 주세요. 정말 되게 대단히 감사드리는데 아직도 종목 상담을 이쪽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상담은 안 돼요. 이 번호로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VIP 가입 문의에 대해서만 받고 있는 번호인 겁니다. 알겠죠? 그 점 꼭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